안녕하세요. 행복해, 감사해, 풍족해.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는 그리스 출신의 해운업 사업가다. 그는 평범함을 떠나 비범, 아니 그 이상으로 독보적인 부와 재물을 가졌던 인물이다. 또한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유명 인사이기도 했다. 그의 자산 총액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나시스 자신도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20세기의 세계 해운업계를 주름잡았던 그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배가 많았던지 웬만한 국가의 해군보다 더 많은 선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를 선박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오나시스가 부모에게서 배를 물려받았다거나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는 매일매일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에게는 비범함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을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전부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매주 급여를 받는 날이 되면 곧장 고급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부자들만 가는 레스토랑이었기에 한 끼에 그의 일주일치 임금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나시스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 당신은 이러한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비가 위축되다 못해 심지어 일부 청년층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로 검소함이 강조되는 요즘이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사리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한 끼 식사에 모든 돈을 지출하는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부자들과의 인맥을 쌓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과도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러한 지점을 노린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가 만약 레스토랑에서 만난 어떤 부자의 지혜와 인맥, 정보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그는 그가 만난 부자 이상의 부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레스토랑에서 찾아온 그 어떤 부자보다 차원이 다른 부자가 되었다. 부자를 따라해 부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부자의 지혜와 태도를 배워야겠다. 어떤 부자가 돈을 번 방식을 따라해서 부자가 되겠다. 모두 틀렸다. 이러한 모방은 그야말로 나는 뇌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생각을 따라하지 못한 채 행동만 따라하는 것은 속빈 강정과 같다. 우리가 어떤 부자를 보고 따라한들 결국 그 부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만을 따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세팅된 뇌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러면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 또한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의미하다고 강조한 미라클 모닝과 같은 자기개발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자의 뇌를 만드는 것이다.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는 결코 부자의 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부자의 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을 벌었다는 생각뿐이다. 우리는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해야 한다. 나는 돈을 벌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자들의 생각은 이것뿐이다. 그 외에 부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는 부자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한다.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들의 행동은 당신이 돈 버는 생각을 통해 부자의 뇌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나시스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자. 그가 고급 레스토랑을 간 것은 부자를 따라한 것일까? 아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즉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는 부자여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즐겼을 뿐이다. 그렇기에 그는 일주일치 임금을 한 끼 식사에 사용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위다. 그는 돈을 벌었다는 상상에 완전히 몰입하여 실제로 부자처럼 돈을 썼다. 그렇게 그는 아주 강력한 부자의 뇌를 만들었고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지금 즉시 부자가 되라는 말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나시스의 이야기에는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소득, 지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진 않을지 걱정할 수 있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부자처럼 소비를 하면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오나시스 또한 고급 레스토랑에 간 탓에 일주일의 대부분은 빈곤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당장 먹을 게 없고 굶고 있더라도 그러한 현실 상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원하는 상상만을 지속했다. 그러다 돈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부자 행세를 했다. 오나시스처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처럼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부자가 된 상상을 할 때 현실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눈을 감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상황, 현실의 조건과 멀어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부자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모습만 보여.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부자가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만 찾고 있다. 그들에게 끈기와 담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들의 사고가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그럴까?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지능이 떨어지고, 누군가는 겁이 많으며, 누군가는 조심성이 없다. 누군가는 게으르고, 누군가는 사교성이 없으며, 누군가는 입만 열면 허풍을 떤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자는 등장한다. 오직 현실의 상황에서 눈을 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 이러한 한 끗 차이에 있다. 때때로 현실을 잊어버리는 능력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만 보이는 게 당연하다. 학력이 짧아서 아직 배울 게 있어서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 자신의 성공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잊어야 한다. 그리고 그냥 지금 바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냥 지금 바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바로 그에 걸맞게 뇌가 프로그래밍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자연은 항상 최단 경로를 따른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닿을 때까지 사과는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로 떨어진다.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거나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자연은 지극히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라. 그리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가 느낀 느낌을 믿으며 나아가라. 그것만으로 된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성공에 점점 가까워진다. 당신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껏 들어온 복잡한 성공의 방정식들도 무시하라. 그냥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최종 모습을 떠올려라. 그렇게 무작정 자신을 믿게 되면 생각도 못한 방법이 떠오르고 당신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종종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한 현실 상황에 관심을 갖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길을 조금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성공을 위한 것이다.